안녕하십니까.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국내 헬스케어 ETF 3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헬스케어 ETF 3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비교 요약 및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래의 유망한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3,325억 달러에서 연평균 7.9%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의료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넘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연평균 7.4%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42.9%가 증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하여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등 만성 질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수명의 연장과 함께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바이오 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다음의 보고서는 2020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고 두 달 후 2021년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바이오 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신산업, 그리고 2021년 정부의 바이오 헬스 R&D 투자 과감한 지원 의지 표명, 주요 성과로 의약품, 의료기기 국내 생산은 2019년 29.6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7.2% 증가하여 전 산업, 제조업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리포트에서 보시면 5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 글로벌 생명과학 산업의 밝은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성장, 디지털 바이오 프로세싱 시장의 성장, 체외 진단기기 시장의 성장, 유전자 치료 시장의 성장이 5가지 근거입니다.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모든 보고서와 리포트는 영상 아래 설명에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헬스케어 ETF 3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헬스케어, 타이거 200 헬스케어, 타이거 KRX 바이오 K뉴딜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TF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헬스케어의 범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산업분류 체계인 긱스 산업분류에 따르면 헬스케어 내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단계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위는 헬스케어이지만 그 안에는 제약도 있고 바이오라 불리는 생명공학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헬스케어 ETF가 어떤 성격의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를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개별 종목들은 4단계까지 산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투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긱스 1단계는 헬스케어, 그리고 가장 세분화된 분류인 4단계는 제약 분류에 속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공투바이오라는 회사는 생명공학에 속하게 됩니다. 즉 모든 종목, 삼성전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다 이렇게 4단계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헬스케어 ETF 3개는 모두 긱스 1단계가 헬스케어인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제약회사로만 구성된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실 수 있지만 국내에는 제약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ETF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헬스케어 중 더 세부 단위인 제약 ETF, 생명공학 ETF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ETF인 타이거 헬스케어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헬스케어 종목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추종 지수는 KRX 헬스케어 지수를 추종하며 총 보수는 0.4%, 수익률은 3개월 7.7%, 1년 71.5%, 5년 43.4%입니다. 지수 방법론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긱스 1단계인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만 종목을 뽑습니다. 다시 말해 제약, 바이오, 의료장비 등의 종목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1회 종목을 변경하고 종목별 비중을 조정합니다.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20%입니다. 타이거 헬스케어 내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셀트리온, 그 다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뒤에 Q가 적혀있는 종목은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코스닥 헬스케어 종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시젠이 대표적인 코스닥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구성 종목은 총 20종목이며 상위 10종목의 비중은 59.6%입니다. 두 번째 ETF는 타이거 200 헬스케어입니다.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헬스케어 종목들로만 구성된 ETF입니다. 보수는 연 0.4%이며 수익률은 3개월 0.3%, 1년 51.5%, 5년 12.7%입니다. 코스피 200 헬스케어도 긱스 1단계 헬스케어에 포함된 종목을 뽑습니다. 타이거 200 헬스케어는 1년에 종목 변경을 2회 실시하며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20%입니다. 타이거 200 헬스케어 내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 수준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의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종목 수는 18종목이며 상위 10종목의 비중이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거 KRX 바이오 K 뉴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를 포함하는 ETF이며 추종 지수는 KRX 바이오 K 뉴딜 지수입니다. 총 보수는 연 0.4%, 수익률은 3개월 9.3%, 1년 48.6%, 5년 45.3%입니다. 지수 방법론의 개요를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바이오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바이오지만 앞서 설명드린 ETF들과 마찬가지로 긱스 헬스케어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엄밀히 말하면 바이오, 즉 생명공학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 ETF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바이오 의약품 판매 기업으로만 구성된 ETF는 없습니다. 매년 2회 종목 변경 및 비중 조정을 한다고 적혀 있으며 특이하게도 상위 3종목의 비중이 각각 25%로 총 75%, 나머지 7종목의 비중을 합쳐 25%를 차지하는 ETF입니다. 타이거 바이오 K 뉴딜의 상위 3종목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이며 이들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수는 10종목입니다. ETF 비교 요약 및 투자 의견입니다. 세 가지 ETF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ETF 모두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이거 헬스케어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 모두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ETF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한 ETF입니다. 단점은 헬스케어 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모든 헬스케어 ETF에 적용이 되는 단점입니다. 타이거 200 헬스케어 ETF는 코스피 200 종목 중 헬스케어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코스피 200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 타이거 KRX 바이오 K뉴딜은 상위 3종목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종목 수가 10개밖에 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타이거 200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5년간 ETF 움직임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이 타이거 200 헬스케어입니다. 이 ETF는 코스닥 종목이 들어있지 않아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등 코로나 덕을 많이 본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K뉴딜 ETF는 상위 종목 비중이 크고 10종목밖에 되지 않아 오를 때 급격히 오르고 내릴 때 급격히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 3가지 ETF에 매달 20만원씩 5년간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타이거 헬스케어에 투자했을 때가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6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200만원을 투자했다면 수익률 50%를 넘어 1800만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K뉴딜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200 헬스케어 순서입니다. 코스피 200 ETF에 투자를 하셨어도 48%로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났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ETF들도 항상 인기가 많은 거겠죠. 그러나 만약 연 4% 이자에 적금을 넣으셨다면 10%만큼만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사실 4% 이자를 잡은 것도 정말 높게 잡은 것입니다.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고려하진 않았기에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ETF를 하나 고르라면 저는 타이거 헬스케어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산의 일부분을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산의 일부를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열심히 공부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